네, 이번에는 태양광 충전 컨트롤러와 배터리의 관계, 그리고 충전 제어값,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P솔라에서 제공하는 태양광 충전 컨트롤러는 보시는 것처럼 리드 애시드 배터리, 납산이라고 하죠. 이 배터리를 기본으로 충전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밀폐형을 기본, 디폴트, 기본이라는 거죠. 기본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값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젤리화되어 있는, 그래서 딥사이클 배터리죠. 이 젤 배터리에 세팅하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값만, 배터리 종류만 젤로 바꾸시게 되면, 그러면 젤에 맞는 충전 값들이 세팅이 쪼르륵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종류를 플로디드로 바꾸시게 되면 플로디드에 맞는 액상형인 거죠. 그러니까 가스가 분출되는 타입인데요. 가스가 밖으로 나오는 타입이니까 나중에 증류수를 넣어주는 방식인데 아직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는 많이 사용이 안 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실드 배터리, 자동차용도 전부 다 밀폐형으로 되어 있어서 가스가 발생하게 되면 이 회수 장치를 통해서 회생하는, 다시 보내는 그런 장치가 내장이 되어 있는데요. 자동차 배터리,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산업용 배터리, 그리고 이제 에이젠 배터리, 그리고 딥사이클인 젤 배터리, 네, 이런 배터리들로 이제 납산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배터리 종류만 선택해줘도 되는 거, 그 방식이 이제 배터리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이 세 가지 배터리 종류를 사용하시더라도 내가 충전 제어값을 좀 바꾸겠다 하시게 되면, 특별한 이유로요, 바꾸시겠다 하게 되면 배터리 모드를 유저로 바꾸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리튬 쪽으로 가보시게 되면 리튬은, 그러니까 LiFePO4라고 되어 있는데 리튬, 철, 인산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리튬, 인산, 철 배터리가 됩니다. 그리고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코발트가 되게 중요한 화학 원소입니다. 어쨌든 두 개 다 리튬을 기본으로 하는 배터리가 되겠고요. 보통에 우리가 MT50이라고 하는 장비를 사용하는데 MT50 사용하실 때는 기본이 세 가지만 나옵니다. 세일드, 젤, 플로디드. 그리고 나머지 이제 유저로 리튬 배터리를 세팅하셔야 되고요. 컴퓨터를 연결해서 하실 분들은 이제 컴퓨터하고 컨트롤러 연결하는 케이블을 구매하시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띄우게 되면, 프로그램은 솔라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이피솔라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시고, 솔라 스테이션 모니터링인데 이 프로그램에서 파라미터, 변수, 제어값이죠. 제어값을 들어가시고 컨트롤 파라미터 가시게 되면 이제 일반적으로 납산 배터리는 이제 요 항목을 이용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튬 배터리, 즉 아래는 가로등용으로 특별하게 만든 거니까 요건 사용 안 하시는 거고요. 컨트롤 파라미터를 리튬 배터리용으로 선택하시게 되면 이제 리튬 배터리 선택을 하고 그 밖에 값들을 바로바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를 먼저 읽어드린 다음, 연결한 다음에 읽어드리고 나면 값들이 추가가 되고요. 그 상태에서 내가 디폴트로 잡혀 있는 거를 다른 거로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 설명이 한번 더 써 있죠. 그러니까 디폴트 배터리 타입으로 셀렉트가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디폴트는 MT50 사용할 때는 실드, 젤, 플로디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배터리 볼테이지 컨트롤 파라메타, 파라메타는 뭐 어려운 단어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어값이라고 보면 되고요. 뭐 변하는 값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will be set,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can't be changed. 그래서 이 값을 변경하려면 이제 유저 타입으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배터리 타입을 유저로 선택을 하시면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납산 배터리를 이제 선택하신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각 그 제어값들이 세일드 배터리에 따른 제어값, 젤에 따른 제어값, 플로디드에 따른 제어값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 타입을 유저를 선택하시게 되면 최소 9V에서 17V 사이의 전압으로 세팅하실 수 있게 됩니다. 물론 12V 기준인 거고요. 이 배터리를 24V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곱하기 2를 하시면 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리튬 인산철 그리고 리튬 이온이 있죠. 니켈, 코발트, 망간이라고 하는 리튬 이온이나 리튬 폴리머 전지인 경우에 세팅 값인데요. 리튬 인산철은 셀을 총 4개 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3.2V짜리 4개를 사용해서 12.8V 정격의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에 제어값들이고요. 리튬 이온은 3셀, 즉 3.7V짜리 3개를 사용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값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리튬 인산철인 경우에는 배터리가 24V라고 업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 값에 곱하기 2를 하시면 되고요. 리튬 이온인 경우에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3셀을 사용하게 되면 그러니까 3.7V를 3개 사용하게 되면 11.1V가 되거든요. 그럼 11.1V인데 캠핑카에 사용하시는 전압은 보통 12V 정격이기 때문에 거의 한 0.9V가 낮은 거죠. 거의 1V가 낮은 거기 때문에 에너지를 다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캠핑카에 적용하시는 경우에는 뭐 낚시 가시거나 이런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캠핑카에 적용하시는 경우에는 리튬이온 3셀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미리 좀 알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리튬 이온인 경우에,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 전지의 경우에는 보통 7셀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7개를 사용하게 되면 24V에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복잡하긴 하지만 요게 3셀이니까 3셀을 3으로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나온 값이 하나 셀이 되겠죠. 3으로 나눴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 7을 곱하시게 되면 이제 값들이 원하는 값들이 쭉 만들어집니다. 저희 캠핑전기닷컴에서 값들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바로바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인산철 위주로 설명을 좀 더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충전이라고 하는 거는 충전 과정은 가장 중요한 게 부스트라고 하는 우리가 흡수라고 하는 과정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의 전압이 실제로 충전하는 전압입니다. 그리고 이 부스트 위에 있네요. 부스트 차징 볼테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낮은 값이 플로트 차징 볼테이지인데 이 값은 실은 우리가 납축전지, 납산 배터리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충전 방식인데 이제 컨트롤러가 그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플로트 차징 볼테이지가 그대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값을 없애지 않고 놔두는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요. 그 값은 두 개 값을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스트 차징 볼테이지가 가장 높은 전압인데 우리가 납축전지에서는 이 값이 조금 높아도 별 문제가 안 되는데요. 리튬 배터리인 경우에 리튬 인산철이나 리튬 이온인 경우에는 이 값이 높아버리게 되면 폭발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파손이 되기 때문에 이 전압을 우리가 14.6 이상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거보다 높아지게 되면 그런 배터리가 이제 폭발을 하면서 가스가 분출이 되죠. 리튬 인산철인 경우에. 그래서 전압이 최대 14.6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제어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14.5V로 이렇게 충전 전압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부스트는 우리가 자동차를 비교한다 그러면 엑셀레이터를 쭉 하고 밟아주는 거랑 비슷합니다. 근데 자동차가 엑셀레이터를 계속 밟으면서 오랜 시간 동안 2시간, 3시간 움직이게 되면 아무래도 열이 나고 무리가 가겠죠. 그래서 자동차에서 그런 것처럼 배터리도 이 부스트 차징 전압을 납축전지인 경우는 보통 2시간으로 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산철인 경우는 물론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뭐 3시간, 4시간, 5시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전류량이 적절하다면 말이죠. 네. 어쨌든 충전 전압을 안전하게 14.6이 아닌 14.5로 세팅을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플로트 차지를 13.8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13.8로 제한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비디오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높은 전압으로 충전을 하다가,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 충전을 하는데, 점선이 전류량이거든요. 그리고 실선이 전압이고요. 전압이 높아진 상태에서 쭉 전압은 그대로 일정하게 나가는데, 이제 전류량이 점점 줄어들게 되거든요. 전류량이 줄어들다가 끝에 가게 되면 3% 미만이 됐을 때, 전류가 원래 전격 전류의 3% 미만이 됐을 때는 딱 하고 끊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지 전류라고 부르는데, 이 터미네이션 커렌트를 잡아주지 않으면, 네, 이 부분에 명기가 되어 있는데요. 에노드 전극 위에 원래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 리튬이온이 메탈로 변하는 거죠. 금속으로 변해서 코팅이 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 리튬 배터리, 그러니까 리튬이온이나 리튬 인산철인 경우에 마찬가지인데요. 리튬을 사용하는 배터리들은 오버차징이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성능이 확 떨어지게 되겠죠. 아무래도 리튬 이온이 이제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요. 메탈로 변해서.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려면 너무 높은 전압으로 보시는 표에서처럼 높은 전류로 공급이 충전이 되다가, 그리고 3%나 또는 뭐 5% 정도까지 전격 전류의 3에서 5% 정도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딱 끊어주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제어해야 되는데, 이 기능이 현재 태양광 충전 컨트롤러에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법이 될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부스트가 끝난 다음에 보통 3시간 정도를 부스트를 잡아주는데, 3시간 충전이 끝나고 나면 이제 플로트 차징 구간을 이용해서 전압을 낮추는 거죠. 배터리 BMS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우리가 13.8V 또는 대부분의 경우 13.9나 14V 정도에서 이제 밸런서가 작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셀이 4개가 있으니까 12V인 경우에 4개의 셀에서 이제 먼저 한 군데가 먼저 충전되는 케이스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3개 중에 하나가 먼저 전압이 높아지게 되면 이제 밸런스가 작동을 시작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그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액티브가 아니고 패시브를 사용하는데, 패시브 방식이 뭐냐면 높은 셀의 전압을 저항으로 태워버린 방식을 이용하는데요. 좋은 방법이 아니니까 우리가 패시브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액티브 방식은 뭐냐면, 한쪽 셀이 4개 중에 한 셀이 높아지게 되면 거기서 남는 거를 비어있는 쪽으로 이렇게 옮겨주는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덕터를 사용하거나 또는 뭐 캐패시터, 그리고 조금 좋은 거는 슈퍼 캐패시터를 사용해서 주변에 있는 셀에까지 이제 높아진 놈이 먼저 옆에 있는 거로 이제 넘겨주는 거죠. 에너지를 넘겨주는 작업을 하는데, 전압이 높은 거를 낮은 쪽으로 밀어주는 건데, 그런 밸런싱 작업이 시작되는 전압이 13.9나 14V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작업이 넘어가기 전까지 밸런스를 맞출 필요가 없을 전압까지 간다라고 하는 게, 뭐 여러분이 추정하실 수 있겠지만, 그 전압에 도달하게 되면 완충이 됐다라고 하는 거로 보셔도 되겠죠. 3.5에 도달하게 되면 그러면 거의 완충됐다고 보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밸런스가 작동을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3.5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그러면 14V가 나옵니다. 그래서 충전 전압 전체 4개 셀로 봤을 때 14V가 되게 되면 이제 완충이 됐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충전기를 떼게 되면 그 전압이 13.6 정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14V까지만 가도 충분히 완충할 수 있다는 거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떼는 순간, 그러니까 충전 전압만 높은 거지 실제로 13.6으로 바로 떨어질 거기 때문에 13.9나 14V를 설정하셔도 배터리에 스트레스를 주진 않으면서
그러니까 아까 종류 전류의 개념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배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그러면서 충전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좀 복잡한 얘기라서 이 자료를 다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은데요. 저희 캠핑전기닷컴으로 연락 주시거나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거나 또는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플로트 차징을 잘 이용하시게 되면 우리가 부스트 차징으로 세게 14.5V까지 밀어넣다가 그러다가 한 3시간 정도 충전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플로트로 넘어가서 충전을 좀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는 방식으로 충전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배터리를 조금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MT50은 납축전지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납축전지에서 보실 수 있는데 요 부스트 듀레이션, 부스트 기간을 우리가 120분으로 되어 있는 거를 180분까지 총 3시간까지 올려주시고, 그리고 이퀄라이제이션은 이제 사용 안 하니까 보통 28일마다 납축전지 하는데 리튬은 그런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빼고 부스트 듀레이션만 3시간으로 바꿔주시고 180분으로 바꿔주시고 부스트 차지 볼테이지를 14.5로 하시게 되면 충전은 14.6까지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그렇게까지 꼭 높여야 될 이유가 실은 별로 없습니다. 이게 태양광 측에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리튬 배터리의 경우에는 충전, 그러니까 한전 충전기라고 부르죠. AC/DC 충전기 사용할 때는 충전을 이제 14.6으로 쭉 밀어넣다가 충전이 끝나고 나면 종지 전류 부분을 좋은 충전기는 제어를 해서 이제 마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연결이 차단이 되는 게 좋은 충전기거든요. 근데 나쁜 충전기라고 말씀드리면 우리가 납축전지에 충전하는 충전기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여기서 차단이 되지 않고요. 계속해서 작은 전류를 밀어넣게 되는데 이렇게 작은 전류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 에노드 전극에서 리튬이 메탈로 바뀌는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류가 종지 전류 왔는데도 계속해서 전류를 밀어넣게 되면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지 전류 개념이 꼭 필요하고요. 이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플로트 차지 볼테이지를 13.8 또는 13.9 아니면 많이 하는 경우 14V까지를 적용하시게 되면 이제 종지 전류 개념이 일정 부분 적용된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태양광은 매일매일 이렇게 충전하기 때문에 우리 한전 충전기가 다르죠. 매일 아침 해가 뜨게 되면 충전하고 그 다음에 마감하고요. 그 다음날 배터리 전압이 당연히 낮을 테니까 13.6으로 가겠죠. 어쨌든 다시 충전해야겠다고 판단할 거기 때문에 컨트롤러가 충전을 다시 시작하고 그게 14.5로 갔다가 충전이 돼 있으니까 이제 그만 끊어야겠구나 라고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13.8로 떨어지겠죠. 또는 13.9로 가거나 14V로 가게 되면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스트레스 안 주고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밸런서가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밸런스가 말씀드린 대로 패시브 방식인 경우에는 저항으로 태우는 방식인데 이 방식이 문제가 되는 게 저항으로 태운다라고 하는 거는 열이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열이 발생하고 배터리에서 열이 동시에 발생하게 되면 이제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수명이 빠르게 단축이 되는데 그래서 배터리 셀하고 그러니까 인산철 배터리 셀하고 밸런서가 이제 패시브 방식인 경우에는 BMS에 같이 내장이 되어 있는데 두 개를 분리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칸막이가 있어서 완벽하게 분리시켜 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든 이제 열이 발생하게 되면 그 열이 발생했을 때 차단해 주는 차단기가 내장되어 있어서 실은 배터리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를 얼마큼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보통 관심들을 가지게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배터리가 위험한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하는 게 첫 번째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 갔는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즉 뭐 캠핑카에서 화재가 나거나 또는
리튬 인산철인 경우에는 이제 폭발하게 되면 이제 가스가 분출이 되는데 유해가스가 배출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스가 배출이 돼서 놀라고 캠핑을 망치는 그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려면 처음부터 안전을 첫 번째로 두고 배터리도 선택하시고 충전 컨트롤러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그 값들도 안전하게 세팅하시는 게 좋는데 저희가 추천하는 거는 부스트 충전은 14.5V 그리고 플로팅은 14V 또는 13.9V 정도를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워센터의 캠핑전기.com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산철 배터리의 안전성을 테스트하는 영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 셀은 보이지가 않죠. 아랫부분에 별도의 공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윗부분 우측에 BMS 그리고 좌측에 밸런스 보드가 보이시죠? 초록색으로 이렇게 BMS가 기본적으로 있는데 밸런스를 별도로 액티브 밸런스를 추가를 해서 태양광에 맞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또 특별한 거는 가운데 보시게 되면 차단기가 있는 겁니다. 이 차단기가 이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바로 잘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자, 이제 두 개 플러스 마이너스를 쇼트를 시킬 텐데요. 서로 연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합선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불꽃이 일어나면서 차단기가 왼쪽으로 떨어졌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배터리가 조금 위험한 제품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하시려면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고려하고 경험을 통해서 만든 그런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셔야 안전한 캠핑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즐거운 캠핑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워센터의 캠핑전기.com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